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진실 속에 있었다면 벼랑 끝에 선 믿음과 상처, 그리고 감히 손을 뻗는 사람. 견우와 선녀, 지금부터 5회 뇌피셜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하늘은 잿빛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운동장은 질척였고 학생들의 구두는 뒷꿈마다 흙이 튀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젖어있는 사람은 견우였다. 그의 표정은 바람보다 차가웠고 그 시선은 성아를 향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전날 밤 폐가에서 벌어진 장면, 꽃등춤, 염화의 웃음, 그리고 성아의 손. 그것들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헛된 꿈이었어. 그의 속말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성아는 무당이었다. 그것도 염화와 함께 꽃등춤을 출 정도로 본격적인,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가장 증오했던 그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 곁에 있었던 소녀. 그 소녀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걸 견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 복도, 우연히 마주친 순간 성아는 말을 걸지 못했다. 견우의 눈빛엔 설명을 허락하지 않는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성아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바람은 비처럼 허공에 흩날렸다. 점심시간, 견우는 식당에도 가지 않았다. 옥상에 올라 혼자 앉아 있었다. 흘러내리는 물방울 소리와 함께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하나, 또 하나. H 최희나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해 있었다. 넌 끝까지 도망만 치네. 역시 그때도 내가. 견우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 했다. 사람도, 운명도, 부적도, 그리고 성아도. 반면 교무실 안, 양코치는 교장과 대화 중이다. 애가 요즘 이상합니다. 양궁장엔 자주 가는데 활은 안 듭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애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진 것 같던데.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죠? 양코치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러라고 어른이 있는 겁니다. 지켜봐야죠. 한 발이라도 쏘게 하려면 누군가는 믿어줘야 하니까요. 한편 성아는 신당에서 염화와 마주한다. 염화는 꽃등춤 이후 달라진 견우의 태도를 보고 흐느끼듯 웃는다. 네, 재미없게 군다. 너도 이제 알겠지? 사랑이든 연민이든 그건 결국 착각이란 걸. 성아는 이를 악문다. 난 그 착각으로라도 살릴 거야. 그 아이, 너무 오래 외로웠어. 염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한마디 툭 내뱉는다. 외로운 애가 무당을 믿을까? 결국 그 아이에겐 너도 상처야. 성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손에 들린 작은 부적 하나가 찢어져 나간다. 더는 부적도 기도도 통하지 않는 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겠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지호가 서성인다. 성아야, 너도 좀 쉬어.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성아는 지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벌써 다시 교복 윗주머니 안쪽에서 남몰래 말라가는 부적의 잿가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날 저녁 학교는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견우는 교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시선을 돌렸다. 문 뒤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순간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노트북을 꺼내 과제를 시작하려다 바탕화면 구석에 희미한 그림자가 떠있는 것을 보고 손을 멈췄다. 클릭하려는 순간 정전. 전기가 나갔다. 성아는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곧장 교실로 달려가는 성아. 폐가 이후 견우와 다시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지금은 무언가 너무 이상했다. 교실 문을 열자 견우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성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든다. 그의 눈동자는 낯설었다. 까만 공허 속 검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견우야? 그 순간 교실 뒤편의 유리창이 쨍하고 금이 간다. 성아는 얼른 그의 손을 잡지만 그는 냉랭하게 뿌리친다. 넌 왜 자꾸 여기 있어? 왜 계속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지금 너 혼자잖아. 그래서 뭐? 혼자 있게 좀 놔둬. 내가 날 괴롭히는 거야. 부적이고 기도고 전부 다 너랑 똑같이 사기야. 그 말은 성아의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다.
말없이 뒷걸음질치며 교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견우는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염화는 신당 근처에서 홀로 어둠을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입가엔 익숙한 미소. 슬슬 흥미로워지네. 다음 날 아침 학교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오늘은 전교생 체육대회 준비 관계로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웅성대는 아이들 사이로 견우는 말없이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서진 듯한 교과서, 덜 마른 체육복, 그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사진 한 장.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 옆 표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양궁 시합 체험도 하래. 내 이름도 올라와 있더라. 견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관심 없어. 지호는 말을 고르다 말했다. 성아가 너 걱정 많이 해. 나한텐 웃으면서도 내 얘기만 나오면 애가 그냥 멈춰. 견우의 손이 사물함 안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동장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양 코치는 체육복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옷을 빌려주고 있었다. 그러다 견우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 배견우, 오늘 너 활 한 발 쏘면 내가 저녁 쏜다. 그 말에 아이들이 웃었고 견우는 조용히 운동장을 떠났다. 교내 게시판 뒤 조용한 그늘 아래 성아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부적 조각들을 꿰매듯 엮고 있었다. 부적은 점점 형태를 갖췄지만 색은 희미했고 힘은 미약했다. 부적은 진심에서 나온다며. 성아는 작게 중얼였다. 그런데 진심만으론 부족한 거야? 그때 그녀 앞에 이모님이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다. 너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고 뭐 하는 거야? 성아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그냥 한 사람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모님은 한참 성아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아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놔두지 마. 진짜 위험한 건 혼자라는 착각이야. 한편 염화는 폐가 근처에서 홀로 작은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종이 인형 하나를 세워두고 묵묵히 고사를 지냈다. 인형엔 견우라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야. 근데 너무 오래 끌었네. 그녀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번엔 진짜로 데려가야지. 그 시각 학교 양궁장. 다시 혼자가 된 견우는 빈 활터 앞에 섰다. 관중도 심판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활을 들었다. 화살 한 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쏘면 뭐가 달라질까? 화살이 떠난 순간 그의 손끝에 있던 부적 실 조각이 찢겨져 나갔다. 그 시각 성아는 교무실 창밖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지금 뭐지? 그녀는 황급히 학교 뒤편 오래된 체육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옷, 낯익은 실루엣, 그 등 뒤로 들이운 빨간 종이 인형. 너 나 대신 업을 수 있어? 염화의 목소리는 가볍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성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누구 대신요? 염화는 성아를 천천히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업으면 대신 내가 데려가게 돼. 내 목숨으로. 성아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선 채 손에 쥔 부적을 꼭 움켜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종이 인형이 날려갔다. 염화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해.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이미 걸었으니까. 학교 뒤편 오래된 창고 근처. 성아는 여전히 염화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미 걸었다는 말, 너한테 선택권은 없다는 경고. 손끝이 떨렸고 바람은 찢겨진 종이 인형의 잔해를 허공으로 날렸다. 이건 협박이에요. 성아는 낮게 말했다. 아니 예고지. 염화는 웃지 않았다. 우린 뭘 지키고 있는 걸까 선녀님. 넌 아직 착각하고 있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 진심이 무기처럼 강력한 것도 부적이 마법처럼 완전한 것도 아니야. 성아는 되묻는다. 그럼 당신은 뭘 지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화는 등을 돌렸다. 난 이제 놓은 사람이야. 그 아이를 데려가든 말든 너한테 맡긴다는 뜻이야. 대신 내가 그 값을 치르겠지. 성아는 숨이 가빠졌다. 이미 지켜야 할 아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려는 건 아닐까? 염화가 떠난 자리에 성아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견우는 집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엔 견우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그린 그림과 함께 편지 하나가 있었다. 우리 견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마이너스 할머니. 그는 손끝으로 편지를 천천히 문지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한다. 문자 알림. 발신자 H. 넌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그날의 불길 기억 안 나? 견우는 주먹을 꽉 쥐며 휴대폰을 던지려다 멈췄다. 기억나. 잊은 적 없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향한 곳은 그날 최희나와 함께 갇혔던 이전 학교의 체육창고. 폐쇄된 철문 앞에서 그는 가만히 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고 안은 어둠 그 자체였다. 그는 문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먼지가 흩날린다. 그 안은 시간에 멈춘 듯 여전히 불탄 자국과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견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본다. 희나. 화상 자국이 남은 듯한 얼굴, 허공에 멈춰 선 채 그를 바라보는 눈. 왜 날 남겨뒀어? 왜 너만 살아남았어? 견우는 입을 열지 못한다.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감싼다. 성하였다. 무당이라 미웠으면 미워해. 내가 상처 줬으면 미워도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 또 혼자 견디고 있으면 진짜 놓칠 것 같아서. 견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그의 등 너머 희나의 형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성하의 부적이 아니라 그녀의 체온 때문이었다. 날 지켜주는 게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날 믿는 건 너뿐이야. 성하의 눈이 붉어진다. 그럼 나 계속 믿을게.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 창고 안. 불빛이 다시 켜진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작은 온기를 뿜는다. 멀리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영화.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 아이들 생각보다 끈질기네. 좋아. 그럼 다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감정의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끊어진 실내 위에 다시 피어난 손길 하나. 그 손이 희망일지 또 다른 불행일지는 다음 회 6회 뇌피셜 드라마에서 계속됩니다.